안녕하세요, 유학과 선생님들. 저는 유학과 서재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유학과 선생님들. 저 유학과 서재현입니다. 저희가 이제 그 시리즈로 유튜브에서 그 선생님들께서 학교 이제 이용하시면서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데 좀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구글 클라우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는 그 구글 계정을 이제 학교 계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조직 계정으로 만드는 방법인데요.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조직 계정에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용량의 그 드라이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건데요. 오늘은 이 구글 드라이브를 어떻게 처음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학교 계정이랑 어떻게 연동을 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이걸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로도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에서도 구글 드라이브를 접속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무려 이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그 5000기가바이트입니다. 5테라바이트인데요. 이 정도면 거의 우리가 평소 때 이용하는 뭐 노트북이 뭐 500기가짜리를 이용하면 거의 10배에 달하는 그 용량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 구글 드라이브는 대부분의 기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 태블릿, 그리고 안드로이드 핸드폰, 그리고 뭐 애플 핸드폰, 뭐 맥북, 그리고 컴퓨터 뭐 등등 데스크탑 컴퓨터 등등의 대부분의 그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환성이 좋고 그리고 바로바로 이제 작업을 하는 동시에 연동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구글 드라이브랑 그리고 같이 저장 공간을 공유하는 이 구글 포토까지 활용을 하시면 거의 그 핸드폰에서 그 사진들을 백업하고 저장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이 학교를 수료하거나 졸업하시고 난 뒤에도 이 학교 계정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일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요. 저는 우선 편의상 크롬을 바탕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skku edu 여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요. 우측 상단 로그인은 이제 다들 하실 수 있으시니 여기 로그인을 눌러주십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게 제 이제 계정이죠. 제 계정이고 여기에 이렇게 쭉 보시면 홈 GLS 아이캠퍼스에서 쭉쭉쭉 있는데요. 여기 이제 우측이 우리 학교 성균관대 계정이랑 그 지메일이 연동된 곳입니다. 그래서 우선은 여기를 그냥 이렇게 누르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구글 서비스들이 다 켜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구글 메일을 쓰실 수 있고요.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. 그쵸.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메일, 그리고, 지금 뭔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, 구글 자료실. 이게 이제 두 번째 자료실이 바로 구글 드라이브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미 구글 드라이브를 상당 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폴더가 되게 많죠. 그래서 우선은 이 구글 드라이브를 썼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.
한 세 가지 정도가 당장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5000기가바이트를 뭐 우리가 다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여기에 뭐 평소에 백업하셔야 될 굉장히 큰 용량들의 파일들도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큰 그 용량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지금 사용하지 않고 계시더라도 이제 추후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공유 드라이브 기능이 있는데요. 이 공유 드라이브를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, 그리고 일하는 거 등등의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된 드라이브를 이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이렇게 누르면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된 그 파일들이 있고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링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 파일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링크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편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파일을 내가 제한적으로 전달도 가능해요. 그래서 이 파일을 링크를 가진 사람 전체한테 줄 건지, 그리고 어떤 파일에 대해서 수정 권한까지 줄 건지, 아니면 그냥 볼 수 있도록 열람 권한까지 줄 건지 등등을 다 설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쓴 논문 작업 중인 어떤 글이나 뭐 보고서, 논문 등을 이렇게 링크를 가져와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링크 형태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장점이고요. 큰 그 넓은 용량, 그리고 이렇게 링크를 가지고 와서 그 공유할 수 있다는 점, 이렇게 장점들이 존재를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안에도 다 오피스가 탑재가 돼 있어요. 기본적인. 그래서 이제 구글 닥스라고 하는 그 워드 파일이고요. 구글 시츠라고 말하는 그 엑셀, 구글 슬라이드라고 부르는 파워포인트 등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지 이렇게 구글을 열 수 있는 그 구글 그 크롬이나 이렇게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굳이 오피스를 설치하지 않으시고도 이렇게 해서 바로 문서 작업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문서 작업이 상당히 편리합니다. 이렇게 버벅거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문서 작업을 했잖아요. 문서를 입력하고 나서 아까 그 구글 닥스 홈으로 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작성해 놓은 그 문서 파일이 실시간으로 저장됩니다. 선생님들께서 왜 논문이나 뭐 이런 어떤 작업을 하시다가 이 글이 날아가서 굉장히 당황하신 적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. 근데 이 구글 닥스에서 작업하는 모든 그 파일들은 다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가 없어질 그런 위험이 적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이게 바로바로 다 저장이 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연계성도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이렇게 작업한 것을 이제 남한테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링크를 받아다가 바로바로 링크 형태로 전달이 또 가능하고,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파일이 필요할 때는 이 파일에서 다운로드, 뭐 워드 형식으로도 다운이 되고 PDF도 저장이 가능하고 뭐 HTML 굉장히 많은 형식으로 다 빼서 이제 파일로도 만들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는 보통 대부분의 이걸 평소 때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제 과제를 할 때가 있잖아요. 과제를 하거나 그 수업 필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 필기를 여기에 연동을 해서 다 저장을 합니다. 그리고 다 저장을 해서 어떤 이 전체를 다 저장한 다음에 이제 과제를 할 때는 새로 이제 만들어서 또 과제를 하고 제출할 때는 저장해서 제출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문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.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설명해 드리기로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구글의 많은 서비스 중에 드라이브를 사용, 이제 학교 계정이 있으면 5000기가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,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.
바로 그 구글 계정이 이제 학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학교 구글 계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제 이제 학교 계정이 JYSEO94 이 계정을 통해서 그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. 우리 학교 이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제가 저 계정으로 하는데요. 이 계정인 거죠. 그렇다면 이 구글 계정은요. 이 구글에 와서 JYSEO94 골뱅이 G 하고 skku.edu 이게 이제 skku.edu가 우리 학교 메일이잖아요. 그러면 원래 학교 아이디 그리고 골뱅이 이 앞에 g.이 붙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g.skku.edu를 통해서 구글 계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음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비밀번호가 이제 평소에 쓰던 그 비밀번호를 눌러도 안 들어가지실 거예요. 그 이유가 뭐냐? 여기 성균관대학교 학생 포털로 다시 오셔서요. 여기서 내 정보를 누릅니다. 이제 내 정보를 이 우측 상단에 있고요. 이 내 정보를 누르면 왼쪽 하단에 구글 비밀번호 변경이라고 있거든요. 이제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서 최초 1회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 학교 비밀번호로 뭐 공유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사용하실 별도의 비밀번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비밀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똑같이 입력하시고 이제 변경하기를 눌러서 이제 구글 학교 계정을 구글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든 변경한 비밀번호를 통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그 학교 계정, 학교 지메일 계정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아까처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새롭게 그 지정한 비밀번호를 통해서 G 드라이브에 이용이 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많이 저장을 했는데도 아직 42.5GB밖에 사용을 못했고 이게 이제 그 5테라바이트까지 이용이 가능한 걸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저장 공간이 넓은 거죠. 그래서 이 저장 공간에 가보면 네, 이 저장 공간에 가보면 이제 제가 이용 중인 그 저장 용량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5테라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나오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좀 평소 때 사용하던 방식이 아니고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팁은요. 오늘 지금 여기까지만 하시면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건데요.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요. 구글 드라이브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 우측 상단에 그 세팅스라는 요 아마 설정으로 나올 거예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문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막 이렇게 영문으로 나오는데 한글로 다 평소 때 나오고요. 이 우측 위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그 get 그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냐? 그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통 이 윈도우 PC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뭐 폴더를 만들잖아요.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에 저장을 하는 형식이잖아요. 이게 굉장히 익숙하죠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폴더별로 관리를 합니다. 서재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죠. 이게 익숙한 방식인데 이렇게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들을 저장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G 드라이브는 뭔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작성을 해야 돼서 되게 헷갈리고 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톱니바퀴를 누르고 이 드라이브 for 데스크탑, 데스크탑용 드라이브를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면 자, 방금 보여드렸던 이 폴더 보이시죠?
이 폴더랑 똑같은 형태로 내 컴퓨터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쓸 수 있게 됩니다. 굉장히 신기해요. 그래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라고 들어오고 공유 드라이브랑 내 드라이브로 나뉘어지거든요.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내 드라이브에 들어오면 아까 그 인터넷상에서 보이던 그 장면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파일들이 쭉 올라오고요.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. 이 완전히 완전한 파란색에 선 두 개 그어져 있는 게 이제 구글, 아까 구글 그 닥스, 구글에서 지원하는 그 워드 형식이고 .gdoc로 저장이 됩니다. 이건 워드에서도 열리고 구글 닥스에서도 열려요. 그리고 지금 맹자소논문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보시면 .docx잖아요.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워드 파일입니다. 그래서 이 워드 파일 그리고 구글 이 파일이 그냥 이 폴더 안에 이 가상 G 드라이브가 내 컴퓨터에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컴퓨터 폴더 쓰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평소 때 그 폴더를 사용하시는 거랑 아무 차이 없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황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은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런 상황이라면 언제든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무려 5000기가바이트가 되는 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랑 쉽게 공유할 수 있고, 이 공유 드라이브도 폴더가 그대로 생겨요. 그래서 이 공유 드라이브의 엄청난 장점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어떤 파일을 하나, 폴더를 만든다거나 파일을 만들면 다른 사람의 폴더에도 그대로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나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. 자, 오늘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학교 계정이랑 연동해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컴퓨터 폴더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방법, 구글 드라이브 데스크탑용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세팅하는 거.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설치하시게 되면 아마 이제 최초로 로그인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작업 표시줄 우측에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이 생기게 될 텐데요. 그 아이콘을 누르셔서 그, 아이콘을 누르셔서 로그인을 아까 그 설정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조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용해 보시거나 한번 따라 해 보시다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남겨주시거나 이 동영상에 남겨주셔도 되고 웬만하면 저희 그 학생의 카페에 그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이 그 구글 포토스가 있는데요. 이 구글 포토를 들어가면 이제 핸드폰의 사진들도 다 동기화가 됩니다. 그래서 이 핸드폰용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,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공유를 중지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제가 핸드폰 화면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. 이 핸드폰 화면에서도 그대로 제가 아까 그 작성하던 것들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. 그래서 뭐 핸드폰,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태블릿 같은 데서도 이 구글 5000기가바이트의 공간을 우리 그 학교 계정이 있고 이제 학교에 등록을 처음 하셨다면 주는 우리 학교 계정을 통해서 구글 계정에 접속해서 이 공간,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동기화가 되는 상태로 핸드폰, 그리고 뭐 컴퓨터, 데스크탑 컴퓨터, 노트북, 뭐 태블릿 간에 이 내가 작성하고 있는 뭐 논문 자료, 문서, 뭐 저장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이제 왔다 갔다 동기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뭐 USB를 갖고 다니면서 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작성하고 있는 파일이 최종본인지 막 이런 게 계속 헷갈리잖아요. 막 그래서 옛날에는 막 최종,
최최종 막 이렇게 쓰면서 막 헷갈리고 그러면서도 잃어버리고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막 그랬었던 경험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터넷으로 실시간 동기화되는 드라이브를 활용하시면 아주 아주 유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구글 드라이브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것인데 원래는 그 월 정기 구독 형태로 그 드라이브 용량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교에 소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편리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지금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이 정보를 많이 많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도 또 유용한 그 정보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.